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또 살이 찌고 또 당뇨인은 못 먹는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초콜릿을 고르는 기준만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또 포만감까지 생기게 해줘서 오히려 살이 덜 찌는 몸으로 또 당뇨인까지도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일반 시중 초콜릿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확 튀어 올라가고 또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초콜릿을 얼마나 먹어야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지, 또 초콜릿을 먹다가 혈당이 나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전부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SD 초콜릿을 운영하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는 초콜릿 장인 김씨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당뇨인들을 위한 또 다이어터를 위한 무설탕 다크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하고 계시는 김시두 쇼콜라띠에님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을 모두 맞춰서 만든 이 쇼콜라띠에의 초콜릿을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한번 확인해보세요. 초콜릿 장인 김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초콜릿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원래 초콜릿이 혈당을 올리고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실제적으로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일반 초콜릿은 먹게 되면 혈당을 갖다 급격히 올리게 되고 몸 안에 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되면서 다시 혈당이 낮아지고 또 다시 음식이 당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런데 왜 어떤 초콜릿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 초콜릿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질 좋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초콜릿은요,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까지 오래 지속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혈당 관리하는 분들이나 체중 관리하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을 지킨 초콜릿이라는 게 뭔가요? 기준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첨가물이 최소화되어 있는 진짜 카카오 중심의 초콜릿들이죠. 혈당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콜릿입니다. 두 번째는 무설탕일 것. 세 번째는 원료표를 봤을 때 무설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혈당에 좋다, 당뇨에 좋다, 다이어트용 초콜릿이다라고 하는 거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무설탕이라고 써있으면 다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마트에 가보면 뭐 무설탕이다, 제로다 이렇게 많이 써져 있죠. 그런데 영양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영양성분표에 보면 말티톨이나 솔비톨 같은 당알코올 성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감미료라고 하는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고, 동체 유지 같은 게 들어간 초콜릿의 경우에는 혈당 반응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중 다크 초콜릿은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대형마트를 가보면 초콜릿이 상온에 보관돼 있어요. 근데 원래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성분은, 특히 카카오 버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체온이나 일반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녹거든요. 습도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거 가보면 상온에다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유화제나 보존제 이런 것들을 넣기 때문이에요. 카카오 함량만 높였을 뿐 실제로는 가공 유지나 유화제, 보존제, 대체 감미료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초콜릿들을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플라스틱 초콜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다크 초콜릿이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저희는 크게 인정하지 않은, 기준에 맞지 않은 초콜릿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진짜 기준에 맞는 초콜릿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네요. 사실 많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는 초콜릿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판매하고 계시고 오늘 채널에서 소개시켜 주시는 이 초콜릿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초콜릿이고요. 이건 그냥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먹어보고 혈당 실험까지 다 완료하고
국가에서 인정한 중금속 검사나 아니면 영양 성분 검사까지 다 마친 결과입니다. 그리고 초콜라티에가 직접 원료를 선별하고 공정을 직접 주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기준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지 않고 만들어낸 초콜릿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초콜릿은 당뇨나 뭐 고혈압 이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드셔도 될까요? 네, 사실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초콜릿이라고 하면 당뇨이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데이터로 증명이 돼 있는 초콜릿들이니까 그건 드셔도 돼요. 단 혈당을 방어한다, 혈당을 오르지 않게 만든다라는 개념보다 오늘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처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혈당을 낮춘다, 그게 아니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 방어한다라는 개념으로 초콜릿을 접근하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 초콜릿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수제다 보니까 모양이 조금 더 다르고 무게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치약처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함량 다크 초콜릿 먹을 수 있는 하루 섭취 공모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30g입니다. 예를 들어서 72%다라고 하면 저희는 쉽게 얘기를 해서 72, 84, 92 동일하게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72%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조각, 그 다음에 100% 같은 경우에는 6조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일이 그걸 다 재해서 먹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별로 해서 10조각 또는 6조각 이내로 드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죠.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그대로 지킨 초콜릿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운영하고 계신 초콜릿 스토어 이름이 SD 초콜릿인데요. 건강을 생각한 간식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한 초콜릿이거든요. 초콜릿은 살찐다, 초콜릿은 당뇨 환자는 먹지 못한다, 그런 편견을 깨준 초콜릿이고,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라 참고 계셨던 분들이나 또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초콜릿을 선뜻 이렇게 쉽게 고르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SD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에 따라서 72, 84, 92, 100 그리고 다크 너츠, 견과류로 만든 다크 초콜릿이고요. 얘는 MCT 오일을 포함한 다크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겉보기에는 작고 단순한 초콜릿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설탕을 없애고 카카오 본연의 힘에 집중한 기준이 담겨져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72%,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4%인데 이 MCT 초콜릿도 84%예요. 근데 얘는 MCT 오일이 들어간 그 초콜릿이라서 다이어터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초콜릿이고, 92%나 100%는 당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크 너츠는 모두 다 드셔도 되는데 얘는 72% 기반의 다크 초콜릿으로 만들어졌고 안에는 이제 견과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소하게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초콜릿들이에요. 이 초콜릿들은 혈당을 급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해서 만든 초콜릿들이에요. 간식 대체용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아야 하는 초콜릿이 아니라 똑똑하게 드실 수 있는 초콜릿. 직접 이 초콜릿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SD 초콜릿 구매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어요. 공동구매로 제가 특별하게 부탁드려서 이 밑에 링크에서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